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안정입니다. 제주도와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행정체제 개편 용역과 관련해서 지난 7월 공개한 기초단체 모형안 1, 2순위가 한 달 사이에 바뀌었죠. 오늘은 우선 순위 안으로 진입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 안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지 장단점을 토론해보고 최종 주민투표에 가기까지 도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는 게 바람직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권 제주도의회 의원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조 국장님 반갑습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홍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연구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네 분 모시고 행정체제 개편 현재 추진 상황과 진행 방향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7월 11일 발표한 두 개 안에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시연면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두 가지 안이 나왔었는데 지난 8월 19일 발표한 두 개의 모형에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 이렇게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일어난 배경에 대해서 조 국장님 우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번 연구 용역 관련해서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연구 용역의 그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 자체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 용역입니다. 그래서 행정체제 도입에 대해서 어떤 저희가 안을 도출할 것인가 이제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그런 일련의 과정인데요. 이번에 그 두 개의 모형이 도출됐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그 전문가들의 연구가 있고요. 전문 영역의 연구가 있고 그다음에 도민 여론을 조사해서 하는 그 도민 여론 결과가 있고 그리고 도민들에게 이제 저희가 경청회라고 해서 설명회 겸 경청회를 하면서 도민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각 읍면동을 돌아다니면서 16개 지역에서 수렴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 토론회도 따로 있고요. 이런 일련의 그 과정을 거쳐서 작은 제주도라고 하는 저희가 도민 참여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300분을 모셨는데요. 그 300분이 지역을 대표하고 연령을 대표하고 성별 이런 부분을 대표해서 구성이 됐는데 네. 그 도민 참여단에서 지난 8월 19일 날 그 도민 수기 토론회를 했습니다. 이 수기 토론회는 일반 여론조사와 달리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한 여론조사와는 달리 이 내용을 굉장히 공론화 과정에서 숙지를 하시고 공부를 하신 분들이 이제 300명이 모이셨습니다. 그분들이 무작위로 구성됐기 때문에 어떤 작은 제주도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압축된 모형이 아까 말씀하신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그다음에 행정시장 직선제 이렇게 두 개로 압축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금창호 선생님 혹시 더 첨언하실 게 있었습니까? 네, 국장님 저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연구 과정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오해가 좀 불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겹치지 않는 부분으로만. 예. 연구 과정이 6개의 대안을 넣고 최종 후보 대안을 2개를 선정을 하는데요. 이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진이 3가지 그 분석 방법의 결과를 도민 참여단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그 3가지 분석 방법의 결과를 보고 도민 참여단이 최종적으로 6개 대안 중에 2개의 대안으로 압축을 했는데요. 지난 7월 달에 발표했었던 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 제도 요소 분석이라는 걸 하고요. 전문가 의견 수렴, 그다음에 도민 여론조사 이 3가지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7월 달에는 도민 여론조사 이전에 2개의 분석 결과만 갖고 중간 보고를 했었는데 그 결과를 그 언론이든 아니면 외부에서 확정된 안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 이제 그런 어떤 오해가 있었고 그래서 3가지 분석 방법을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걸 도민 참여단에 넘겨주고 도민 참여단이 그 3가지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종 6개 대안 중에서 2개의 안으로 압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오해는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조사 방법상의 과정에서 지금 나올 수밖에 예, 없는 과정에 지금 들어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초 시군구 기초 모형 및 시읍면 기초 모형은 연구진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합 대안으로 제시한 모형일 뿐 실제 도민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은 아닙니다. 이후 도민참여단 2차 수기 토론을 통해서 시군구 기초 모형과
행정시장 직선제 이 두 개안이 선정된 이유를 다소 좀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행정체제 개편을 찬성하는 도민은 옛날로 돌아가자는 입장에서 기초 부활을 선택했고 또 행정체제 개편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체제를 굳이 바꿀 필요가 있냐는 입장에서 시장만 직접 뽑자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선택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아까 사회자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론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원래 도민들이 생각하는 대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찬반의 결과가 그대로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번 6개 연구진이 제안한 6개 안에 정말 제주도만의 지방자치를 정말 보장하고 또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봤을 때도 좀 뭔가 새로운 지방자치의 좀 진보한 형태의 새로운 모형안이 제시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않고 기존에 많이 논의되었던 안이 선정된 것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그냥 도민들이 현재 정부에서는 획이냐 유지냐 이 정도로 지금 판단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홍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한건 의원님 말에 대다수 동의를 하는데요. 네. 사실은 지금 그동안 오랫동안 16년이 됐죠. 2006년도에 그 점진안 혁신안에서 사실 제주도가 혁신안을 선택을 했고 네. 그래 주민투표를 했고 그 이후에 여러 문제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권력이 너무 도지사한테 집중되는 제왕적 도지사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 기초자치단체가 없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 사실 시민들이 많이 불편하고 이런 다른 지자체에서는 해결되는 문제들이 제주도에서는 상당히 어려워지고 그리고 어떤 개발 문제에 있어서도 너무 지나치게 도지사한테 권한이 집중돼 가지고 여러 가지 이 기초 단위에서 또는 주민들이 이 느끼는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섬세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고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하면서 사실 과거에는 시군 부활 또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얘기가 상당히 선택이 적었습니다만은 점차적으로 이런 게 확대돼 오는 추세였고요. 또 이제 그 과정에서 시장 직선제를 선택했던 사람들은 어쨌든 그런 문제를 지금 현재 체제 내에서 좀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냐 하는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상당히 어렵고 왜냐하면 특별법에도 이런 행정 규제 완화를 통한 국제자유도시 조성 이런 게 1조에 들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층 모델이 사실은 좀 특별법에 규정돼 있는 그런 것하고 맞고 또 그걸 바꾸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에 가서 이것을 부활 얘기를 하면 제주도가 선택한 거 아니냐. 또 그런 특별법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현실론에서 시장 직선제라도 해보자. 이렇게 저는 선택되어 있다고 보고요. 근데 16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간의 여러 이제 변화들이라든지 당초에 예측하지 못했던 16년 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들이 먼저 됐으면 지금 현재 그 약간 혼란스러운 면들이 좀 줄어들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조금만 이 부분 얘기 조금만 좀 더 해볼까요? 우선은 한건 의원님이 지적하신 제주도의 특성이 살아있는 안이 6개 안에 좀 빠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시군구 기초 모형도 실제 이제 앞으로 저희들 이제 향후 설계해야 될 연구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그 시군구 기초 그 자치단체 모형도 2006년 이전으로 반드시 동일한 모형으로 회귀한다라고 보기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체제라는 건 3가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계층과 구역과 기능 이 3가지를 이제 행정 계층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제시된 시군구 기초 모형은 계층만 논의가 돼 있을 뿐이지 행정 체제의 구성 요소인 구역과 기능은 지금 아직 논의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제 이제 구역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2006년 이전에 4개로 갈 건지 아니면 3개로 갈 건지 아니면 5개로 갈 건지 혹은 또 그 기초자치단체가 그 수행하는 간장 사무를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그 사무를 그대로 줄 건지 아니면 도와 다시 재배분을 할 건지라는 것들에 따라서 제주의 특성 그러니까
다른 도에서 그 뭡니까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초자치단체 시군과 다른 어떤 모형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아직 충분히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지금 이제 그 한권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지금 현재 계층 구조만 놓고 봤었을 때 행정 체제의 세 개의 구성 요소 중에 계층만 놓고 봤었을 때는 2006년 이전으로 그 뭡니까 회귀한다. 환원하는 네. 그런 어떤 저 시스템이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아주 두 가지의 내용들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의원님 그러면 이 말씀 들어볼까요? 네. 금 박사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행정체제에는 행정계층, 행정구역 그리고 기능배분, 사무배분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특례를 인정받고 있는 가장 큰 거는 행정계층의 특성입니다. 근데 그거를 차치하고 지금 사무배분의 특성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 금 박사님께서 네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초가 없는 행정체제의 특성을 만약에 포기하고 사무배의 특성을 인정받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는 저는 정말 우리의 좀 장밋빛 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지금 금 박사님께서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더 논의가 될 상황이긴 하지만 만약에 기초로는 살리되 광역과 자치단체, 그러니까 기초의 사무를 네. 좀 다른 지역과 다르게 배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투수성을 인정해달라고 한다면 과연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그거를 투수성으로 볼지 저는 예외상으로 보지 그걸 투수성으로 볼 여지는 조금 낮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현재 그렇게 개청 자체를 짠 것에서 움직일 수 있는 폭은 좀 상당히 좁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한 또 네. 좀 주장도 들어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네.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 기초가 있는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했는데 그럼 만약에 강원도가 기초랑 사무배분을 바꿀 테니 그럼 제주도처럼 특례를 인정해달라고 하면 그게 행안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겠습니까? 가능하겠냐? 예,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사회자님 그거는 제가 좀 보완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짧게 그럼 부탁드립니다. 예, 예. 지금 한권 의원님이 이제 저희들 행정체제 개편 그 작업을 하면서 제주도 지역사회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문 중에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한권 의원이 말씀하신 거는 기본적으로 분권 특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가 갖고 있는 특례들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그 행정 처리를 하기 위해서 부여되어 있는 분권 특례가 있고요. 하나는 사업 특례 그래서 국제자유 도시 추진과 관련된 특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권 특례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97조 제2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뭔가니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에 근거해서 지휘와 조직 및 행재정 운영에 관한 특례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권 특례는 또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뭔가니 제주도에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실제 분권에 관련된 여러 가지 권한을 이양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를 제주도에 시범적으로 넘겨준 특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 지방행정 특별지방행정기관 그다음에 자치경찰, 감사위원회 이런 특례들이에요. 네네. 이런 특례들은 시범 특례들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주도의 운영을 통해서 이미 강원도도 감사위원회 이번에 특례로 규정이 됐습니다. 이런 것이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그 제주도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한권 의원님 말씀하셨던 게 네 가지 특례입니다. 이건 제주도에만 부여되어 있는 특례예요. 단층제에 의해서 부여되어 있는 특례입니다. 네. 첫 번째가 행정시, 행정구조에 관한 특례, 두 번째가 조직 특례, 세 번째가 재정 특례, 네 번째가 의원 특례입니다. 네. 이 네 가지 특례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검토를 해야 되는데 나머지 특례들은 한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좀 사실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거 저도 한번 부연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네네. 행정체제 특수성을 인정해서 제주도에 뭐 특별한 지위를 인정했다는 것은 중앙정부 시각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방정부 차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그 당시에 시군을 폐지해서 네. 도 단일 광역화가 됐기 때문에 그 시군 의원을 폐지해서 도 의원 정수를 늘렸고 그 다음에 시군세가 이제 세금이 없어지니까 시군세 세목을 다 도세로 합쳐서 11개 세목을 징수하는 도지사가 도세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별자치도세가 되고 네. 그리고 조직이나 이런 기능들도 제주도에 특별행정기관이나 자치경찰이 생기다 보니까 조직 운영권을 중앙정부 기능까지 가져갔으니까 조직 자율권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뭐 가정을 한다면 시군이 생긴다면 그에 따른 통합했던 것들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 시군을 폐지하면서
받았던 그 교부세 이런 게 다 시장 군수도 다 받아갔었는데 그 당시에 받았던 만큼만 보장해 주십시오 해갖고 정부에다가 우리가 3%라는 거를 보장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정부가 어떤 시혜적인 게 아니라 그 해당 조치 사항으로서 그 전에 비해서 이제 뭡니까 분리 금지의 원칙상 네. 그렇게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국회에서 이 관련 법안이 지금 상정돼 있는데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그 결정할 때 통과를 시킬 때 아까 같은 제주도의 특수성 문제는 저희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이 불편함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이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된다. 이게 계속 그 중앙정부에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뭐 하느님 또 네. 붙일 말씀 있습니까? 제가 아까 금반사님께서 사무 배분, 기능 배분 얘기를 말씀하시길래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6개 안에서 나온 대안들을 봤을 때 기존에도 논의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자치 모형, 을 우리가 한번 제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돼야 하는데 6개 대안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후에 논의해서 그러면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조금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홍 대표님이 제기하신 좀 16년의 평가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냐 이런 좀 공론화 과정 자체에 대한 약간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잠깐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론화 그러면 가장 많이 기억하는 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원전을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공론화가 진행되었었죠. 그 당시에도 공론화를 진행할 표집 집단을 만들고 수기를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 논의가 뜨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공론 집단 이외에 사회적으로 계속 찬반 논의가 일어나고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지금은 행정체제 개편은 공론화를 한다고 하는데 너무 이렇게 지금 소수에게만 정보가 제공되고 있고 대다수 도민들이 좀 소외된 것 아니냐 이런 말도 좀 들리거든요. 뭐 혹시 홍 대표님 더 붙이고 얘기를 좀 진행해 볼까요? 아까 작은 제주도라고 이렇게 아까 명명해가지고 말씀하신 네네네. 했다는데 사실 저도 작은 제주도가 있는지 몰랐어요. 네. 이게 좀 심각한 건데요. 사실 이 수기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표본 집단으로 좀 만들고 논의를 진행하는데 이게 정말 사회적인 그 논의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관심이 없으면 그들만의 얘기가 돼버리고 결국은 이게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한다 하더라도 이게 중앙정부와 또는 국회와 이 시각이 다를 수 있는데 결국 지금 국가적으로 보면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시대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요구와 이런 것들이 최대한 반영되는 나중에 뭐 외교와 국방만 빼고는 다 뭐 지방 자치에 맡기겠다는 그런 의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도민들의 이 필요성에 대한 절감이라든지 어떤 도민들이 이거에 대한 관심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매우 미약하다. 그러면 이것들이 정말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다양한 어떤 면들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또는 국회와 또는 중앙정부 또는 다른 특별자치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도민들이 이해하고 선택의 장이 열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급하다. 저는 그게 물론 그분들이 좀 모여서 심도 깊게 의논은 하겠지만 그게 도민들의 관심이 거기에 투영되지 않으면 그분들도 힘을 얻기 힘들고 그분들이 대표성이 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잘못하면 계속 여론조사를 뭐 잘못했다는 이렇게 외부적인 문제로 자꾸 지적받게 되는 것들이 이게 지금 도민들 사이에 관심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혹시 국장님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작은 제주도 말씀 잘 들었는데 저희가 할 때 3,000명의 그 모집단을 갖고 300명을 축소를 해서 300분을 모셨는데 이 연구 용역은 한마디로 진짜 공론화에 모든 걸 집중하고 있다 생각이 됐었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우리 도민사회에 널리 퍼지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별로 지금 알려지는 게 뭐 정말 여론조사에 봐도 처음에는 한 38% 인지도가 있다가 또 이제 한 50%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지도가 계속 상승하는 걸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 4차 수기 토론회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건 좀 개선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도민 공론화가 이제
어떤 방법을 가져갈 것이냐, 단순 여론조사만 할 것이냐, 아니면 여론조사와 전문가 이런 연구하고 뭐 도민 참여단이라는 표본으로 이제 할 것이냐 한 거를 저희가 다 망라를 해서 좀 하는 상황이거든요. 또 도민경청회라고 해서 읍면 전 지역과 이제 동 지역을 이제 저희가 다니고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한다면 아마 연말까지도 저희가 또 여러 자리가 있으니까 도민들께 널리 알리는 방법을 좀 많이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혹시 홍 대표님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네, 이렇게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지금 1, 2차 했는데 더 하면 더 나아질 거다. 뭐 이 정도인데 이 내용적으로 지금 오늘 토론도 어떤 방식으로 갈 거냐 방식의 문제지 그간의 어떤 왜 이게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접근해서는 뭐 횟수만 늘어난다고 해서 그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체감되는 도민들의 필요성이 높아진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접근 자체가 좀 어떤 부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게 그것들을 거기에서 평가된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체제를 선택하고 이렇게 가야지 그냥 이 중에 논의를 하면서 도민들은 잘 몰라요. 네. 물론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진행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부분 내용들은 네. 저희가 네. 과업지시 설계할 때 의회에도 이제 저희가 뭐 설명도 해서 예산을 이제 확보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건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장치란 장치를 좀 많이 했고 신고리 원전 할 때도 그렇고 대입 수능에 대한 그 의견도 네.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그 공론화 사례를 저희가 조차서 좀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홍보의 방법이나 여러 가지 저변에 깔린 그런 문제들은 저희가 좀 점검을 하고 좀 네.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첫 토론에서 나온 내용들 조금 서로 약간 의견을 주고받아 봤는데 조금 오늘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될 사안들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시군구 자치단체 안 행정시장 직선제 안이 지금 두 가지가 올라가 있는데 우선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아까 한건 의원님은 이게 특별자치도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단적으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국장님이나 연구위원님 같은 경우는 단순한 회귀는 아니다. 이제 제도에 맞게 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요. 이게 기초자치단체, 기초의회가 지금 소위 말해서 다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온 안들은. 이 안들이 그 행정시장 직선제는 의회가 없는 그렇죠. 행정시장직선제 말고 맞습니다.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게 될 경우에 자치단체가 아닌 모형이 이제 행정시장 직선제. 직선제죠. 네, 그래서 행정시장 직선제 이전에 우선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부터 한번 같이 좀 의견을 주고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단점부터 우선 짧게 한번 우리 뭐 국장님이나 연구위원 중에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저희도 이번에 도민의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주민투표를 요구해서 정부에서 저희 제주도 행정체제를 요구를 해보자 이런 취지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기초자치단체라는 거는 자기결정권이 있는 겁니다. 자기결정권의 요소는 구역과 주민과 자치권인 3대 요소가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치권이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예산 편성권과 그다음에 지방세 세금 부과 징수권과 그다음에 조례 입법권, 규칙 제정권 이런 권한들이 있어서 완결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기초의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건데 기초의회가 이제 이게 어떤 임의적인 사항이 아니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라고 했고 헌법 제 118조에 단체장을 둔다가 아니라 의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의회가 그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이자 이 권능을 창설해주는 대의기구거든요. 네. 그래서 임의적으로 저희가 의회를 안 둔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둠으로써 생겨날 수 있는 거는 이제 저희가 과거로 회귀라고 했지만 지방자치법 자체가 모델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특별자치도 모델, 일반 지방자치단체 모델.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지 과거로 회귀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만약에 이걸 뭐 과거에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나타났던 문제들을 반추해 보면 그 기초의원들의 어떤 행태 문제에서 나타나는 도민들의 어떤 시각 그리고 중복 행정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의회가 구성되면 또 그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기초 지자체가 뭐 몇 개 생겨나느냐에 따라 도민들의 비용을 수능 비용이 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단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의원님 혹시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금 박사님 뭐 다 하신 다음에 제가 먼저. 먼저 하셔도 괜찮아요. 네. 저는 이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을 두고 이렇게 얘기할 때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앞서 얘기가 나왔지만 지방자치법 제 197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방자치법 제 197조 2조에는 우리 지방자치도가 행정체제의 투수성, 그러니까 기초가 없는 행정계층의 투수성 때문에 네. 조직, 행정, 재정상 특례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주에 기초자치단체가 생긴다는 것은 그러면 이 197조에 명시된 네. 우리가 정말 행정체제의 투수성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간 사실상 인정되어 온 행재정적 특례를 반납을 전제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례로 기준 인건비제 적용 제외나 보통교부세 3% 법정률 인정 등의 이런 특례를 반납하는 것을 정말 이러한 것들을 각오할 수 있는지를 저는 제대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자치도 반납에 이렇게 가까운 정말 그 특례 포기를 감당할 수 있느냐가 이번 시군구 기초자치 모형의 한계가 될 것이고, 이런 한계에 대한 논의가 돼야 되고, 그러한 답이 연구진이 도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가 지적하고 있는 사항과 비슷한 사항이죠. 말씀하신 부분들이. 네. 예,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자치도가 되었기 때문에 받았던 특례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이 있는 것인데, 검연구위원님. 네. 한 의원님 우려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구진에서 한 의원님 지적하셨던 우려를 좀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뭔가 하니 이제 거론하신 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직 특례, 하나는 재정 특례인데요. 네. 조직 특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인 기구 설치 및 정원 산정에 관한 적용을 제주도는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직 자유권을 부여를 했죠. 부여를 했는데 이게 진짜 단층제에 의한 특례냐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관이 단층제에 의한 특례일 경우에는 똑같이 단층제인 세종시에도 이게 적용이 배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네. 세종시는 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행안부하고 논의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단층제에 의한 특례라기보다는 기능에 의한 특례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뭔가니 세종 같은 경우에는 국가 기능이 추가로 이양이 되지 않습니다. 세종특별법 명칭을 보면 아시겠지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례입니다. 네. 그런데 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례입니다. 그래서 국제자유 조성에 관한 특례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행안부에서 기준 인권 미제를 산정하는 회계 방식을 통해서는 제주도의 모형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특례들이 지속적으로 이관이 된다라고 하고 그게 변동성, 가변성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기준 인권 미제 적용 배제 특례가 그대로 살아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재정 특례입니다. 재정 특례는 아까 부장님도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재정 특례는 교부 주체가 2006년 이전에 도와 4개의 시군 5개 있었습니다. 이게 2006년 단층제로 가면서 1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5개의 교부단체가 받던 교부 총액을 정률로 묶었습니다. 정률로 묶었는데 이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주형 행정체제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만약에 강역시설에 관련된 일부 특강역시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가 시와 군에 비해서 14개의 사무가 처리가 제한이 됐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특강역시의 교부세는 자치구에 교부를 하는 게 아니라 특강역시에 교부를 하고 특강역시가 관할 자치구에 다시 조정 교부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례들 만약에 3%가 정률 3%가 제주도의 이익이다라는 전제하에서요. 전제하에서 그런 시스템을 한번 대안으로서 검토를 한번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건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진짜 이걸 통해서 시군구가 설치가 됐었을 때 제주도가 혹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한번 대안을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한 가지 더 첨가를 한다면요. 한건 의원님이 197조 행정체제 특수성 이게 행안부에서도 지금까지 제주도하고 세종시에 적용했던 근거입니다. 근데 강원자치도가 생기고 이제 전북자치도가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치도에 대한 행정체제 특수성으로 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약간 다변화, 일반화가 됐다고 봐도 되는데 네. 일단은 저희가 뭐 개별적으로 행안부랑 이제 논리 전개를 해야 될 그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자치도 전반에 대한 영향은 아닐 것 같고요. 재정과 조직과 어떤 우리 뭐 그 기구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분권, 행정 내부 특례입니다. 그러면 행정 내부 특례를 잘 운용하면 도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데 과연 이거를 뭐 포기하는 표현이 아니고 좀 조정하거나 유지하거나 하는 방안들이 있다면 그거를 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 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무 특례로 가자. 제주도는 이미 육지부와 다른 이제 특별행정기관이 와 있고 4천여 건의 중앙행정기관에 외국인 카지노 권한도 와 있고 사립대학 지도감독권도 와 있고 다른 자치단체 없는 이미 사무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시를 뭐 시군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사무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둬서 제주도의 행정체제 특수성을 주장하자 이게 논리가 되겠습니다. 네, 한 그럼 가지 제가 추가적으로 네, 먼저 듣고 좀 예, 예. 네네. 일단 도민들한테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이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과거로 회귀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럼 예전에 남군, 북군, 제주시, 서귀포 요걸로 다시 돌아가는 거냐 하는 의미가 강해가지고 저는 이게 좀 단어 선택에서 조금 약간 일단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지금까지 계속 16년간 정말 그 우리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기초자치단체 부활 법인격을 갖춘 그런 얘기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계속해서 이제 어떤 특례, 그럼 이거 다 포기할 거냐, 뭐 이렇게 압박을 했는데 그 특례라는 부분이 너무 광대하고 거대하게 포장이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들이 정말 지금 시군구 그 폐지하면서 어떤 특례들이 추가적으로 따라붙은 건지 아까 교부세 얘기도 했는데 교부세 문제들도 정확히 도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3% 얘기도 좀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중앙정부가 계속해서 뭐 니네 뭐 이렇게 포기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례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 자치를 강화한다는 입장에서는 정말 이 권한이 꼭 필요한 거냐 또는 이것들이 이 시군구 폐지와 관련된 거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네. 한 말씀 드리면 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 우리의 시각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계층 구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이제 행정시장 임명제로 나오는 문제점을 향후에도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게 고민을 우리가 16년 동안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시각이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이제 나타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제안을 하면서 그런 협의 과정에서 아까 유지냐 조정이냐 이런 문제는 할 수 있는데 제안을 덜컥 하지는 않고 또 도민의 의사를 결집이나 아니면 어디에 의사가 있는지를 좀 측정하지 않으면 중앙정부가 이제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과 토론과 여러 가지 전문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교부세 3%라든지 뭐 조직 특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단점 비교 분석은 우리 연구 용역에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후반기에 좀 제시가 될 예정입니다. 후반기에는 그러면 조금 이제 홍 대표님은 이제 계속 주장하시는 게 좀 평가 작업부터 되게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인데 이게 후반기에는 좀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읽어도 되겠습니까? 평가라는 거에 기초해서 모든 건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후반기에 할 거는 분권 특례들이 과연 어떻게 작동이 될 것인지에 대한 대안 모색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네. 보충적으로 좀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간 분권 특례에 관련해서 특례와 관련해서 연구진께서 그리고 국장님께서가 그에 대한 대안에 갖고 있다는 것은 저는 적극 환영을 합니다만 근데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의 시각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이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그거를 갖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상태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7조에 해당하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산업특례에 한정돼서 우리가 갖고 있는 특례를 받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 점으로 봤을 때 아까 사무배분의 특례를 적용할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됐는데 그런 것만 봤을 때만이라도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과연 그거를 우리의 시각대로 정부가 봐줄 것이냐거든요. 저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그러면 우리는 행정계층의 특수성을 만약에 배제하고 포기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광역과 기초에 이런 사무배분을 다르게 하겠다. 다른 지역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방자치법 197조의 특례를 유지시키겠다 하는 건 우리의 시각인데 과연 정부가 그렇게 볼 거냐에 있어서 저는 솔직히 좀 약간 실현 가능성에서 낙관하고 있는 건 아니냐. 왜냐하면 강원도가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 사례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안을 정말 철저하게 마련해야 된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뭐 낙관할 것이 아니라 좀 구체적인 방안들을 좀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혹시 네. 네. 예. 그 두 가지 제가 좀 보완 설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 특례라는 용어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정확히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제주도에 적용되는 분권 특례라는 거는 이 특례가 사실 제주도에 어떤 이익을 가져줬냐 그건 아닙니다. 뭔가 제주도가 단층제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있게 될 손실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을 달리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교부세 같은 경우에 그죠? 교부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준 재정 수요액을 자치단체별로 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부족액을 채워주는 게 교부세의 기본적인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5개의 교부 주체가 한 개로 단축이 되기 때문에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제주도에서 교부세의 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시도에 적용되는 방법과 달리한 것이거든요. 이제 여기서 특례라는 건 대부분 이제 그런 의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강원도 말씀하셨는데 강원도는 사실 지금 이제 3차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차 때는 제정이 됐고요. 2차 때는 강원도 그 지원위원회 설치 일부 개정이 있었고 3차 때 이제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에 관련된 그 전반적인 특례들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가 3차 개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작업이 들어간 게 분권 특례들입니다. 분권 특례. 제주도에 부여되어 있는 분권 특례들을 예를 들면은 기준임금제 배제. 그거는 제주도나 강원도나 동일하게 국가의 권한들이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에 관련된 권한이 내려오니까 소위 말하는 지금 현재 회계 분석 방식을 갖고는 불가하다. 그것들이 이제 강원도에서 지금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제주도가 갖고 있는 것들을 한건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제주도의 시각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시각을 검토를 한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분명히 필요한데 이것 자체를 제주도의 사정만 놓고 볼 게 아니라 강원도는 전북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걸 더불어서 검토를 해서 제주도의 합리적 대안, 그다음 제주도의 이익이 되는 대안 이런 것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토론이 이쪽으로만 가도 지금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우선은 지금 앞으로 토론할 거리들 좀 던져주신 것 같아요. 지금 제주도가 특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 그리고 이게 특별자치도라는 이 단청 체계와 특례가 또 연동되는 것이냐는 부분, 뭐 이렇게 몇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조금 더 열린 토론들을 통해서 함께 점검하면 좋을 것 같고, 우선 기초자치단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행정시장 직선제 얘기 짧게 조금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 조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행정시장 직선제라는 모형은 존재하지 않는 모형인 것 같아요. 특별자치 모형도 아니고 일반 자치 모형도 아니고. 그럼 이 행정시장 직선제라는 모형이 현재 안으로는 올라가 있는데 이게 가능한 안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가능한 안은 뭐 아니라는 그 말씀은 아니고요. 네. 이제 도민사회에서 10여 년 동안 이 안을 만든 이유가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초자치단체를 제한할 경우에 중앙정부의 시각도 있었고 또 근거가 없었습니다. 아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행정시장 직선제는 일부 그 기초의회를 구성 않더라도 시장만 우리 손으로 뽑으면 되는 그 차원이기 때문에 네. 좀 지자체가 아닌 모형이지만 저희가 내 손으로 뽑은 시장이 있다 이런 그 차원에서 행정시장 직선제가 제한됐고 그 행정시장 직선된 그 시장에게 일정한 그 예산에 관한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부 위임하면 어느 정도 도민을 위한 주민을 위한 근린 행정을 또 수행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나온 안이기 때문에 현행 법률안에 넣는 게 분명합니다만은 이 부분들을 창설하는 부분은 뭐 특별법을 개정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다. 네. 이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에 대해서 다른 분들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네. 뭐 짧게 일단은 법인격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없다. 네. 이거는 뭐 예전에 지적되면 그러니까 뭐 사실은 약간 이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상황에서 약간 달래기 위한 네. 그 정도 또는 이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로 가자는 단계론적 입장에서 제기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 부활 안 돼? 그러면은
시장 직선제라도 아하. 뭐 이렇게 네. 많이 다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그냥 도민들이 뽑았다 하는 것 뿐이지 지금과 도지사가 뽑는 거랑 시민들이 뽑는 거랑 그 차이. 예. 네. 그러니까 기초의회가 없으면 예산 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제한되고 그냥 권한들은 뭐 그대로 현재 권한을 그대로 그게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기초자치단체가 제대로운 기능을 하려면 기초의회가 구성돼야 된다 하는 것인데 사실은 기초의회를 부활하는 거에 대해서 도민들이 그닥 이게 좀 과거의 어떤 기초의원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반추하면서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돌이켜 보면 1995년도에 그 맨 처음 뭐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부활된 게 그때고 10년 정도의 네. 어떤 운영 기간, 안착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의 싹이 틀까 말까 하는 시점에서 이제 없어져 버린 것이죠. 뭐 외국이나 유럽 선진국 같은 경우는 뭐 수백 년간 그런 어떤 그런 기초 자치의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됐기 때문에 사실 이게 싹만 보고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게 아닌가. 또 두 번째는 어쨌든 개발을 좀 하자. 네. 뭐 그런 욕구 이런 것들이 하면서 국제자치 조성을 위해서 어쨌든 행정이 단층제로 가야 이런 규제가 완화돼 가지고 빨리 개발할 수 있다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이 좀 투영돼 가지고 된 것인데 좀 더 우리 그 시민들의 권리들을 앞으로 키우고 이렇게 시민들의 삶의 질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사실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자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도 가장 이 정도의 어떤 우리가 틀 안으로 들어가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이제 그 어떤 기초 의원들의 문제, 모습 이런 것들만 좀 볼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게 없어져 봤으니까 네. 그 문제들을 좀 그 이후에 발생한 문제들을 우리가 끄집어내 봐야 우리 생각들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여전히 있고 그래서 이것을 그냥 도민 전체적인 여론이 여기가 높으니까 이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이게 어떤 도정이 그런 식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끌고 가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걸로 좀 오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짚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죠. 네. 우선 행정시장 집선제 같은 경우 홍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안으로 내세울 만한 안이 아니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기초의회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권한이 없이 뭐 현재와 비슷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혹시 금 박사님 더 붙일 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저는 어쨌든 그 연구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 그 홍 대표님 말씀하신 것이 짚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하고자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결국 이제 근린 자치나 주민 참여, 주민 편의 이런 것들을 확보하자라는 데 취지가 있겠죠, 그죠? 네. 그런데 이걸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검토가 아주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뭔가니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진짜 운영을 했었을 때 효과가 있을 것이냐. 네. 이 두 가지를 짚어줘야 되는데 첫 번째 실현 가능성입니다. 실현 가능성은 이 제도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도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이든 아니면 지방자치법이든 실제 소위 말하는 넘어야 될 장애 변수들이 적지 않게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자체가 실제 중앙정부에서 우리 아까 한건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이 중앙정부에서 수용이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니 이 행정시라는 거는 원칙적으로 제도의 취지가 도지사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설치한 일종의 하부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도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자기 그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임명을 하고 그 사람들인데 이거를 도와주세요, 저거를 도와주세요, 그다음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라는 게 이 제도의 취지거든요. 근데 직선이 되게 되면은 어쨌든 도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부탁을 안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과연 이 제도 취지와 달리 수용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이고. 네, 우선은 그럼 그 정도 죄송합니다만 하고 우선은 그러니까 이제
금연구위원님 말씀도 지금 쉽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이 지금 요약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시간이 좀 다 된 것 같아서 그래도 조금 얘기를 하나 정도만 더 듣고 좀 끝내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요. 지금 의회에서 사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대 여론이 좀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여기 혹시 한군 의원님 지금 의회 내 반대 여론을 좀 이렇게 뭐라고 잠재운다고 할까요?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의회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의회의 질문이나 그 문제 제기는 많은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의회가 대신해서 묻는 것이고요. 나중에 중앙정부가 반대하면서 또 질문하는 그거에 대한 그런 반대에 대한 우리가 지금 답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초를 우리가 지금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왜 찬성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을 때 보면 기초를 폐지해서 출범한 특별자치도 그렇다면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정말로 지방자치제의 정말 진일보한 네. 정말 시도이고 정말 성공한 정책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주에 이렇게 만약에 새로 이제 기초자치단체를 만들게 되면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퇴행, 역행 이렇게 바라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그런 것을 우리가 감안해서 정말 준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중요한 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자치분권, 지방자치 제도의 발전과 개선을 할 수 있고 우리 제주의 입장에서는 도민의 불평과 불만을 개선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국회와 저는 정부의 문턱을 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끝으로 짧게 한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 그 연구 용역 과제는 1년 동안 추진되고 있는데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이 도정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모든 심의 지금까지 한 26차례 회의를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한권 의원님 말씀이나 홍영철 대표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객관적인 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을 중앙정부가 과연 받아들일 수 있냐 그리고 네. 도민들의 시각이나 우리 도에서 정말 필요성을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일련의 과정을 저희가 충실히 잘 수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못다하신 말씀 많은 것 같은데 저로 한마디만 짧게 해도 짧게 될까요? 그럼 짧게 네. 우리가 지금 논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논쟁을 치열하게 할수록 우린 중앙정부의 논리를 좀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저희가 좀 바라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논의 과정이 결국은 이게 가능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행정체제 개편 16년째 지금 논의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도민들 관심이 아직도 모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도민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는 지금 도민들의 입장을 모으는 일, 도민들의 말을 듣는 일부터 우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소리들이 많이 들리는데요. 오늘 토론을 기점으로 많은 도민들의 의견, 평가 작업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